이제 1일차 집단 토의랑 심층 면접 이제 끝나고 2일차가 이제 수업 시간이죠. 수업 시간이랑 수업 나눔. 이게 지금 배점을 보니까 50점인데 네. 사실상 뭐 여기서 이제 결정받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네. 경기도 수업 시간이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배점도 높고 한 만큼 사실상 이제 경기도 2차에 그러면 이 수업 시험 준비를 사실상 2차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네, 그렇죠. 했을 것 같은데 스터디에 드리는 시간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 어느 정도? 100이라고 하면은 거의 한 60 정도 절반 이상. 네네. 수업 나눔 말고도 그냥 수업 시험만 거의. 수업 나눔은 대부분의 그 예상 질문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많이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수업 나눔은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수업 나눔 같은 경우는 제일 좀 힘들다고 한다면은 수업 나눔의 시간이 10분인데 문제는 3개예요. 그래서 말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 사람들마다 편차가 있긴 한데 많이 남는 분들은 뭐 2, 3분이 남을 수도 있고 할 말이 많이 없게 되면은 2, 3분 남아버려서 정말 그냥 2, 3분 동안 이런 정막을 지키는 경우도 있고 어색한 2, 3분 동안 뭐 추가 질문 하진 않으시나 보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도 어차피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니까 최대한 꼭꼭 채운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뭐그 어색한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었어요. 30초 정도? 2018학년도 문제를 보니까 이거 이제 네. 주변에서 이 시험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들 얘기 들었을 때 네. 친구가 경기도 갔으면 멘탈 나와가지고 다음날 막 영어 마무리 해야 되는데 멘탈 잘 못 잡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실제 문제 약간 맞닥뜨렸을 때 이게 프로젝트형 융합 수업으로 그냥 과목 정해져 있지 않은 그 수업을 딱 맞닥뜨렸을 때 기분. 일단은 저희끼리 스터디를 하면서 되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궁예질이라고 해서 소위 그래서 너는 뭐가 나올 것 같아? 넌 뭐가 나올 것 같아? 막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예상 문제를. 야, 나는 이번에는 수학일 것 같아. 왜냐면 저희 전년도에 과학이 나왔기 때문에 과학은 안 나올 것 같고 수학이다. 나는 국어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막 열심히 궁예질 한 다음에 그 수험장에 들어갔는데 옆에 있어요 처음에. 옆에 있다가 타이머를 딱 누르면서 시작되거든요. 딱 넘겼는데 과목이 안 쓰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눈이 침침한가 하고 그냥 봤는데 과목이 없는 그냥 프로젝트형 학습을 구상하시고 15분짜리 구상을 하시고 했는데 저랑 같은 구상실에 있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저도 멘붕이 왔지만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이 허탈한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말하면서 한숨 지으시고 거의 약간 궁예도 깜짝 놀라고. 네네. 궁예도 이건 좀 이러면서 한숨 쉬고 들어가. 이건 좀. 네네. 이건 좀 나도 예상 못했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참으로 딱하구나. 약간 문제 딱 보고 이게 설마 문제 다른 거 하면서 막 뒤도 막 보고 있어. 네, 그렇죠. 근데 되게 문제가 좋게 말하면 참신했고 나쁘게 말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상 시간이 지금 25분인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서울이 네. 수업 시간이 10분이고 네. 구상 시간이 15분인 거에 비해서 네. 수업 시간도 5분이나 길고 구상 시간도 10분이나 더 많이 네. 주어지는데 평소에 이 25분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 좀 이거를 활용하셨나요? 25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되게 길죠. 어떻게 좀 활용하셨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5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긴 한데 그래도 뭐 타시도랑 준비하는 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되 대신에 이제 저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사이사이에 좀 디테일한 수업 활동이나 그런 것들도 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디테일한 뭔가 발문이나 아니면은 반응 거. 네. 만능틀 같은 게 익숙해진 시점에서는 세 번째 활동 같은 경우는 좀 참신한 거 하나 넣어보려고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면은 뭐 게임 활동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쓰지 않는 뭐 그런 적용 파트나 이런 것도 좀 참신한 거 제가 그 25분 동안 만들어가지고 수업하기도 하고. 근데 결론적으로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기억나는 게 지금 없네요. 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죠. 사회 같은 경우는 뭐 NI 활동을 제가 넣어가지고 막 제가 신문을 가져왔다 치고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다 준비했다고 치고 신문 나눠줄 테니까 여기서 뭐 잘라가지고 발표하는 거 해볼까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NI 활동도 해보고 막 그런 식으로 많이 해봤어요. 사실 경기도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 같은 게 문제들이 참신하기 때문에 정말 남들이 봤을 때 뭐 이런 것까지 하지? 싶은 것들도 해보면은 나중에 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임기응변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임기응변이고. 네네 그렇죠. 경기도가 특히 좀 그런 게 많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저희 때도 이제 프로젝트형 학습인데 조건에 그거 있었어요. 스마트 기기를 뭐 사용해라 라는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하나 가지고 있고 모든 별로 태블릿 PC를 하나씩 나와준 상황에서 저는 이제 구상지를 들고 보면서 수업을 하는 편인데 너무 대놓고 보면 해적관들이
아마추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구상지를 태블릿 PC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자료 전송해줄 테니까 뭐 보면서 얘기 나눠봐 하면서 쓱 넘긴 척하면서 내가 쓴 거 보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폰 사용하면서 그 다음 말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앞으로 다들 태블릿 PC 하는 게 아닌가. 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순간 들었던 생각이었는데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구상지를 사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는 게 그것도 되게 그것도 약간 스킬이잖아요. 네, 스킬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구상지 같은 경우 이렇게 4분의 1분 해가지고 네. 활동 시간은 몇 분입니다. 시작해주세요 할 때 그때 쓱 본다든지. 네 맞아요. 순회지도 하기 전에 직전에 한번 쓱 보고 간다든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약간 자기만의 그 스킬들 이런 것들 하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경기 수업 시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좀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많이 물어보고 실제로 2019학년도도 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과목들이 나온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수업 시험 준비하면서 이런 것까지 좀 해봤다. 이번에 이런 거 한번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이제 제가 그 태블릿 PC를 많이 득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또 4차 산업혁명 같은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증강 기술 이런 거 활용한 수업 같은 거 넣어서 한다면은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수업 시험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나왔고 수업 시험이 끝나고 바로 이제 수업 나눔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본인의 수업이 끝나고 이상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드리고 앞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 앉으면 이제 파일이 노란색 파일로 덮여져 있어요. 이제 시청관분이 펼쳐서 문제 읽은 다음에 답변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덮여져 있는 거 열어서 읽고 제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문제가 3개면 네. 넘겼을 때 3문제가 동시에 보이는지 아니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확인해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직답형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 나눔 제가 지금 확실히 생각 안 나는데 그 시청관분이 한 개씩 말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가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 제가 앉는 거 보고 이제 말로 해주신 거예요? 네 말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다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둘 중에 하나 맞아요. 정확한 정보라도 확인하는 필요가 있어요. 팩트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시험 보신 거 맞죠? 네 맞는데 네, 제가 그 사이에 조금 기억이 많이 증발돼서 그래요. 제가 작년에 찍었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인정합니다. 솔직히 이게 시험이 끝나면 죄송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다 네 맞아요. 저는 실제로 그 합격 뜬 거 보고 바로 제가 공부하던 책들 구석이 네네 해보라고. 진시황도 잠깐 안 남아 있어요. 진시황도 울고 가네. 네네. 제 뇌피셜로만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맞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파일이 있었어요. 네. 뭐 반성적 성차이라고 하는데 파일철 같은 거 넘기면 문제가 있었거든요. 문제가 하나였고 그 문제를 이제 확인해서 답변 드리는 형식이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문제를 좀 여러 차례 보면서 정확하게 내가 문제를 이해했는지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이거를 좀 여러 번 돌려보고 답변할 수 있는데 이제 확실히 평가관이 이야기하는 질문을 듣고 하는 거면 혹시라도 질문에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놓친다거나 이런 약간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답을 하다가 뭐 수업 나눔이든 신체 면접이든 대답을 하다가 갑자기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 직답형 같은 부분은 문제를 보고 바로 그 안에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다가 뭐 뒷받침 문장이나 이런 게 갑자기 안 떠오를 때 있어요. 저는 그럴 때는 안 떠오르지만 긴장했다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끊고 죄송합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 가진 후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뭐 20초 30초 했다가 말하는 게 훨씬 나아요. 맞아. 그냥 말하다가는 점수도 그냥 나와요. 그렇죠. 이게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맞아요.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왜 했지? 약간 이런 순간들 있잖아요. 선두들이 현명해. 그래가지고 진짜 딱 잠깐 쉬었다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정리하고 약간 이 긴장된 마음을 약간 추스른 다음에 답변하는 게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구상실에서 그 25분 구상을 한 다음에 시험장에서 딱 들어갔을 때는 어땠어요? 약간 많이 긴장됐죠. 많이 긴장됐고 일단은 저는 그래도 그 25분이라는 시간 안에 최대한 이런 조건들을 다 넣어서 수업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물론 저는 이제 그 전에도 진짜 교실 가서 시험 보는 대형차 만들어 놓고 수업을 미리 해봤었어요. 몇 번. 해봤는데도 실제로 들어가니까 그 공기 자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그냥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면서 했던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다 표정이 일부러 컨셉을 잡으신 것 같았는데 다 굳어 계시고 그리고 좀 맡으신 컨셉이 달랐던 것 같아요. 한 분은 되게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있으시고 한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원이 없고 한 분은 그래도 웃으면서 답변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는 분만 본다기보다는 이제 골고루 보려고 노력했어요.
했었는데 주셨던 분이 좀 힘이 됐겠네요. 그쵸, 힘이 많이 됐죠. 네. 근데 저는 그래도 마지막에 너무 좋았던 게 이렇게 자면서 들으시던 분이 제가 수업 시간 다 하고 수업 나면 다 하고 이상입니다 하고 인사 드렸더니 자면서 이렇게 들으시다가 눈 뜨다가 감면서 딱 하셨거든요. 마지막에 웃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무시는 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았구나. 재밌게 해드리고 그래도 만족스러운 수업을 했다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시험 점수 나오고 보니까 수업 시간은 되게 높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좋게 나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분 자면서 뭘 들으셨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참 알 수 네. 없는 부분들이 항상 네. 있습니다. 뭐 저는 그것도 하나의 컨셉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분은 15명 동안 계속 자는 컨셉을 했어요. 모르 정말 피곤할 수도 있어요. 네. 그분의 컨셉이 참. 네. 이거는 모르겠네요. 지금 기억 기억 근데 또 꿈인데 생각해 보면. 왜냐면 그쵸. 자고 있는 척하면서 점수 주. 그래도 이제 고개를 이렇게 까딱거리지 않으셨어요. 아. 정말 주무시는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웬만큼 줬어요. 눈을 감을 때 집중이 더 잘 되시는 분이 뭐 그럴 수 있죠. 명상하듯이 하실 수도 있고. 머릿속에 다 심을. 그분이 보고 계시면 어떡하죠? 제 생각에.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럼 뭔가 수업 시간에 대해서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다는 못하셨던 이야기? 같던 이야기요. 일단 시험지에 있는 조건들은 어떻게든 다 우겨넣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그 사람의 자연스러움이나 수업을 잘하고 그런 거 본다고 하지만 결국 이것도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2차하고 시험이고 어떻게든 판가름을 내려면 그 어떤 채점 기준이 있는데 제일 그분들이 보는 거는 조건들 명시를 했느냐 그거를 제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내 수업 퀄리티가 내 스스로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하더라도 거기 적혀있는 조건들은 사소한 것들까지도 다 넣으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건뿐만 아니라 사람이 25명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언급을 했어요. 뭐 우리 반 학생이 25명이니까 5명씩 오모드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나는 이 조건을 반드시 지켰다라는 걸 어필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은 다른 거 진짜 정말 맛깔나게 수업하셔도 조건 안 지켜서 점수 낮게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조건들, 되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건들은 2번 정도 언급을 해서 왜냐면은 그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저는 언급을 했는데도 못 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학습 부진하다 그러면 순회 지도를 2번 정도 해주시면서 부진화에 대한 그런 케어를 2번 이상 해주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1차 시험은 약간 키워드 싸움이고 2차 시험은 조건 싸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2차가 어쨌든 사실 수업이나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정량적으로 이 사람이 몇 점이다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그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언제 조건을 충족하나를 계속 신경 쓰면서 볼 맞아요. 수밖에 없어가지고 초반에 조건 충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후반에 그거를 다시 한번 보여줘야 진짜 이 사람이 조건을 제대로 충족했다 해서 그거에 관련된 확실한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